두리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실행하는 중첩된 if문과 스위치문을 배웠어요. 특히 스위치문은 구조와 코드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오는 잘 만들어진 구문이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반복을 표현하는 for문을 배워볼 거예요. 1000명을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학생 한 명을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차적으로 1000명까지 코드를 계속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프로그램 길이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때는 한 번만 해야 하는 것을 적어주고 이 일을 1000번 반복하도록 빙글빙글 도는 for문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for문을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두리에게 일반 실장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네요. 두리는 싫지만 예 선생님하고 심부름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반 실장에게도 전하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리는 또 심부름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3반 실장에게도 갔다 오라고 하네요. 또 갔다 왔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면서 4반 실장에게도 갔다 오라고 하네요. 또 갔다 왔어요. 두리는 혼자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1반부터 4반까지 실장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면 이렇게 힘들게 4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죠. 선생님이 처음부터 1반에서 4반까지 한 반씩 실장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해줄래? 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면 두리는 교무실과 반을 왔다 갔다 4번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현명한 심부름 방법을 C 언어에서는 for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1반부터 4반까지 다음 반 실장들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전해줄래? 이 for문은 만일 선생님이 1반에서 4반까지가 아니라 8반까지였다면 이 자리만 8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반복을 하더라도 for문을 이용하면 코드 길이는 똑같아집니다. 이제부터 for문 열심히 배워볼게요. 프로그램에서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처럼 반 실장을 4번 출력하고 싶다면 printf 4번 사용하면 되겠죠. 귀찮으면 첫 번째 printf만 작성하고 Ctrl+C 그 다음 Ctrl+V 해서 4문장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반 실장을 100번 출력하려면 이 printf 함수를 100개나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또 다음 경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1반 실장, 2반 실장, 3반 실장, 4반 실장 출력하는 거예요. 역시 printf 함수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4개의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1반 실장부터 12반 실장까지 출력하려면 printf 함수를 12번 적어야 할까요? 사실 앞의 문제의 경우는 쉬웠어요. 똑같은 반 실장을 4번 출력하는 거니까 printf 문장을 Ctrl+C로 복사한 후에 Ctrl+V 붙여넣기로 반복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문제의 경우는 만일 첫 번째 printf 일반 실장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면 숫자가 모두 1111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하면 일반 실장, 일반 실장, 일반 실장, 일반 실장만 4번 나오니까 직접 이 숫자를 1, 2로, 3으로, 4로 수정을 해야 되죠. 12반 실장까지 출력한다면 더 많이 숫자를 일일이 고쳐야 되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은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for문의 순서도부터 볼게요. 자, 화살표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초기화 문장을 실행하고 화살표 따라 내려오니까 우리가 if에서 봤던 판단을 위한 도형이 나오죠. 자, 이 조건이 참이면 밑으로 내려오네요. 이 문장을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증가문을 실행하고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반복 조건이 참이면 또 밑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그런데 이 반복 조건이 거짓이면 파란색 선을 따라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끝을 내네요. 주황색 화살표를 잘 보면 반복 조건이 참이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실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도로 표현된 for문을 C 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C 코드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위에서 밑으로 오니까 지금 현재 for문으로 왔다면 옆에 있는 초기화 문장을 실행하러 갑니다. 초기화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는 또 옆으로 갑니다. 반복 조건을 검사를 하는데 이 조건을 검사하면 참 아니면 거짓으로 판정을 해요. 만일 이 반복 조건이 참이라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차례대로 실행을 하겠죠? 다음이 중요한데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대로라면 아래로 중괄로 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for문을 실행하고 있죠. for의 시작 중괄로, for의 끝 중괄로 닫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증가문으로 돌아갑니다. 순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화 다음에 반복 조건 다음에 반복할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증가문으로 가게 되어 있죠. 반복할 문장 n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엔 어디로? 무조건 증가문으로 갑니다. 증가문으로 간 다음엔 또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반복 조건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겠죠. 참이라면 아래로 내려오고 역시 아래쪽 문장을 차례대로 실행하고 마지막 n번째 문장을 실행하면 어디로? 증가문으로. 증가문 다음엔 다시 반복 조건. 이번에 또 참이라면 실행하겠죠. 다음 증가문 그리고 반복 조건. 그런데 이번에는 반복 조건을 검사했더니 거짓이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거짓이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for문을 끝내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for문에 왔을 때 옆으로 초기화 딱 한 번, 그 다음 반복 조건, 참이라면 증가문 반복 조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반복 조건이 거짓이면 for문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for문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for문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게요. 앞에서 반실장을 4번 출력하는 거 기억나죠? 그거를 printf 네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문을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반실장이 4번 출력되는지 변수값을 추적해 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포문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옆에 초기화문을 실행하죠. 이 문장을 실행하면 i 값이 1로 바뀌겠습니다. 다음 옆으로 가죠. 현재 i 값이 1이니까 i는 4보다 적거나 같다. 조건이 참이죠. 참이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printf 반실장을 실행하면 모니터에 반실장 줄바꿈 문자까지 출력이 되겠죠. 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어디로? 증가문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i 뿔뿔을 실행하니까 i 값이 얼마로? 2로 바뀌겠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다시 가죠. i가 4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지금 현재 i에 2가 들어있죠. 2는 4보다 적거나 같은가요? 참이죠. 그래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반실장을 실행하면 모니터에 반실장 출력이 되겠죠. 다시 증가문으로 돌아가면 i 값은 3으로 바뀌겠죠. i가 4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다시 검사를 하니까 3은 4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참이 되고 아래로 내려와서 반실장 출력 문장을 실행하면 모니터에 반실장이 찍히겠죠.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따라해요.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증가문으로 돌아가죠. i 뿔뿔을 실행하게 되면 i 값이 4가 되고 다음 현재 i 값이 4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4니까 참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또 반실장을 출력해서 모니터에는 반실장 출력이 되겠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 다시 증가문으로 들어가죠. 증가문을 실행하게 되면 i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증가문을 실행하고 무조건 다시 조건을 검사하는 문장으로 가죠. i가 4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현재 i는 5예요. 5는 4보다 적거나 같지 않죠. 거짓 시되니까 어떻게 된다? 포문을 그만두고 끝내게 된다. 자, 이렇게 포문을 끝냈을 때 i의 값은 얼마입니까? 네, 5겠죠. 즉, 이 포문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꼬박꼬박 따라갔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포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i가 1일 때부터 4가 될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럼 몇 번 돼요? 1, 2, 3, 4, 4번 반복하죠. 그리고 5가 되면 끝내는 포문. 자, 포문의 이 첫 줄 헤더 부분은 지금 금방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i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며 4번 반복한다 라고 해석한다면 반실장을 10번 출력하고 싶다면 이 자리의 값을 10으로만 고치면 1, 2, 3, 4, 5, 6, 7, 8, 9, 10일 때까지 반실장을 10번 출력할 수 있겠죠. printf를 10번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문입니다. 자, 포문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가 반드시 세미콜론입니다. 콤마를 한 학생들이 많은데 콤마가 아니에요. 세미콜론으로 꼭 구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포문의 헤더의 의미는 i가 1일 때부터 4가 될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4번 반복해라 를 의미하는 거죠. 자, 포문의 주의사항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for 갈열고 닫고 안의 내용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3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콤마라고 적게 되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끝낸 후 i 값은 얼마일까요?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i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반복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i가 4일 때는 4는 4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이 참이니까 이 포문 안의 본체 부분을 실행하게 되겠죠. 이 4일 때는 실행을 하고 i가 1 증가되어서 5가 되어야 거짓이 되니까 벗어나기 때문에 이 i의 값은 절대로 4가 아니고 5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포문은 아주 간단한 거고요. 이제부터가 제대로 포문을 쓰기 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포문의 헤더 부분에 있는 무언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포문을 잘 작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 결과처럼 무언가를 반복하지만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무언가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지금 실행 결과를 보면 무슨 반 실장을 찍는 것을 4번 반복해요. 무언가를 반복해요. 그런데 1반, 2반, 3반, 4반 앞에 숫자가 변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제어 변수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그러면 제어 변수가 뭘까요? 자, 우리 포문의 헤더 부분을 보면 i가 1일 때부터 일씩 증가시켜 가며 4일 때까지 본체를 몇 번? 4번 반복한다. 이죠. 이때의 이 i가 바로 제어 변수에 해당하겠습니다. i가 1인데 다음엔 2가 되고 다음엔 3이 되고 4가 되어서 5가 되면 끝나죠. 이 i 때문에 포문의 반복 횟수 또는 반복 중단이 결정이 되니까 이 i 변수를 for의 제어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부분 외에 1, 2, 3, 4 변하는 부분은 바로 이 i 변수를 이용해서 해결합니다. 그럼 한번 해결해 볼까요? 1반 실장부터 4반 실장까지 4번 출력을 하니까 일단은 다음과 같이 포문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i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4번 반복하겠죠? 실제 i가 변해가는 값은 1, 2, 3, 4, 5가 되면 조건이 거짓이니까 포문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실행 결과는 이거죠. 1반 실장부터 4반 실장까지 출력하는 것. 무슨 반 실장을 출력하는 것은 4번이에요. 그런데 이 반 숫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을 때는 본체에서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어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해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했죠. 포문의 제어 변수가 i인데 이 i가 1, 2, 3, 4, 5로 변하는데 우리가 출력하는 결과 또한 1, 2, 3, 4로 변해요. 변해가는 i 값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반 실장을 출력할 때 이 무슨 반 자리가 1, 2, 3, 4로 변하죠. i가 1, 2, 3, 4로 변하니까 이 %d 자리는 누구? 그렇죠? 포문의 제어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어 변수를 지금은 그대로 활용하지만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을 또는 곱하기 10을 한 값을 또는 나누기 2를 한 값을 이런 식으로 이 제어 변수를 활용해서 변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포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어 변수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문이 실행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건이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꼭 추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for의 제어 변수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1에서 100까지 출력하려면 1, 2, 3, 4, 5, 6, 7 이렇게 i가 1일 때부터 i를 1씩 증가시켜가며 100보다 적거나 같으면 반복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결과 2처럼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 다음엔 20, 다음엔 30, 그래서 1000까지 출력을 하네요. 이건 두 가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i가 1부터 100까지 변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i는 1에서 100으로 변하지만 출력 결과는 1에다가 10을 곱한 값, 2에다가 10을 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i에다가 10을 곱한 값을 출력하도록 이 printf 부분에 이 부분을 수정한다는 거죠. 제어 변수와 출력할 결과와의 관계, i의 10배 값을 출력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에서 20으로 변하네, i 값이 10씩 증가하네를 활용하는 거고, 시작하는 값도 10, 끝나는 값도 1000, 시작하는 값 10, 끝나는 값 1000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i가 다음번에는 10씩 증가하도록 증가문을 이렇게 바꾸고 그 대신 i를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결과, 지금까지와는 다르네요. 값이 점점점 줄어드네요. 1씩 줄어드네요. 자, 포문에서 헤드를 어떻게 쓰면 i 값을 그대로 출력했는데 199 이렇게 줄어들까요? 이전 값보다 1씩 감소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1씩 증가하는 걸 봤는데 감소한단 말이죠. 헤더 부분을 이렇게 i를 100부터 시작하고 다음번에 i 값은 1 감소시키니까 99가 되겠죠. 다음에 감소시키면 98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복할까 말까 결정하는 조건문이에요. 100일 때, 99일 때, 97일 때, 1일 때까지는 출력을 하고 0이면 출력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i가 1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그러면 i를 출력하고, 나중에 1에서 0이 되고 조건을 확인해 보면 0은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오죠. 그래서 포문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증가문이라 하는 이유를 잘 알겠죠? 1씩 증가한다, 10씩 증가한다, 1씩 감소시킨다. 곱하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문장이라 이름이 증가문으로 붙은 거예요. 이번에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구구단 중 몇 단이라고 물었을 때 7이라고 입력했다면 7은 7부터 79, 63까지 해당하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 구구단에 필요한 변수로는 포문의 제어 변수 i, 그리고 출력할 구구단의 단 m 변수에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면 이런 구구단을 출력하게 될까요? 1부터 9까지 7일은 7부터 7, 9, 63까지 9번 반복해야 되니까 i를 1부터 9가 될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을 9번 반복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printf의 %d 3개의 자리에 출력할 값은 n과 i와 n 곱하기 i 확인해 볼까요? 자, 앞에 있는 7은 고정되어 있고 뒤에는 1부터 9까지 변하죠. 1부터 9까지 변하는 거는 제어 변수 i와 똑같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어 변수 i를 활용하도록 하고요. 앞에 있는 이 7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했는 이 7값, n 값을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n 변수를 활용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값은 실제 n과 i 값을 곱한 값이죠. 7과 2를 곱하면 14. 그래서 이 뒤에 값은 현재의 n과 i 값을 곱한 값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intf는 이렇게 되네요. n과 i와 n 곱하기 i 값을 차례대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대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구구단 중 몇 단 물어서 scanf에 입력을 받고 포문으로 7일은 7, 7이는 14, 79, 63까지 출력하고 return 만나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때는 포문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었죠. 지금처럼 운동장 5바퀴 돌기 똑같은 작업을 5번 반복할 때는 i를 1부터 5보다 적거나 같다면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5번 반복하기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포문의 실행 순서는 포문에 도착하게 되면 일단 초기화 문장을 실행하고 조건 검사를 실행해서 참이라면 printf를 실행하고 어디로 돌아간다? 증가문으로 돌아가고 다시 조건을 검사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증가문으로 돌아가고 거짓이면 for문을 벗어났죠. 이런 for문을 이용할 때는 반복 횟수는 for문의 길이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였죠. 운동장 5바퀴 돌기를 5번 출력하려면 여기에 5를 적으면 되고 10바퀴 도는 걸로 하고 싶다면 이 자리를 10으로만 고치면 되니까 프로그램의 코드의 길이는 전혀 변화가 없겠습니다. 반복하는 내용이 똑같지 않고 특정 부분이 변할 때는 제어 변수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죠. 자, 지금처럼 1, 2, 3, 4, 5 부분만 변하고 뒤에 바퀴 글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변하는 부분은 누구를 활용한다? for의 제어 변수가 1부터 5까지 변하니까 이 제어 변수를 출력을 함으로써 i 값이 1일 때 1바퀴, 2일 때 2바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퀴즈 푸는 시간이죠. 이번 퀴즈는 반드시 혼자서 풀어보고 선생님 덕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반복문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해 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실행 결과 화면처럼 하이펀을 50개 출력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엔 무엇이 와야 될까요? i가 1일 때부터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하이펀 출력을 하니까 몇 번 반복해야 된다? 50개를 출력해야 되니까 i가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해서 찍도록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100부터 1000까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초기치로 i 값을 100을 주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에 맞게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야 되겠죠? 100부터 시작했는데 다음은 200이 되었어요. 항상 100씩 증가하네요. 그렇다면 증가문은 원래 i 값에 100을 더하기 할 거고 언제 그만두죠? 1000일 때 그만두니 1000까지는 출력을 하고 다음에 출력을 안 하니까 조건은 i가 1000보다 적거나 같다면 계속해서 출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에서 90, 80, 70, 10씩 줄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초기치가 10이에요. 초기치가 10인데 100을 어떻게 만들지? printf 문장을 보니까 현재 i 값에 10을 곱하네요. 10에 10을 곱하면 100. 다음번엔 9에다가 10을 곱하면 90이 되겠죠. 10을 9로 만들려면 i 값을 1 감소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반복한다? 10일 때까지는 출력을 하는데 이 10은 i 곱하기 10을 해서 나온 결과죠. 그러니까 i는 얼마인가요? 1이죠. 그러므로 i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계속 하세요. 10, 100 찍고 9, 90 찍고 8, 80 찍고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마지막 퀴즈는 다음 포문 중 틀린 것 3가지 찾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주 많이 하는 실수를 적어 놓은 건데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나?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쉽게 찾았죠? i는 1 다음에 콤마를 쓰게 되면 안 된다. 반드시 포문은 세미콜론으로 초기화, 조건, 증가문 세 부분을 구분해 줘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i 더하기 1과 i 뿔뿔 아주 예전에 선생님이 완전히 다르다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i 더하기 1은 현재 i 값에 1을 더하긴 하지만 i 값이 변하지를 않죠. 대인문이 없으니까 i 값은 언제나 초기치 1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1 찍고 돌아와서 계산 결과는 2지만 i 값은 1이니까 1은 10보다 적거나 같은가요? 예. 출력하고 또 2가 되지만 i 값은 1 그대로. 그래서 이 포문은 무한 루프, 한정 없이 반복하는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값이 1씩 증가해야만 11이 되었을 때 이 포문을 벗어날 수 있겠죠. 반드시 i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인문이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1, 2 과정을 수정을 하면 세미콜론으로 고쳤고 i 뿔뿔로 고쳤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 for i가 1일 때 i가 1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yes. 그렇다면 안으로 반복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구조를 아주 보기 좋게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실행을 한다 이지만 사실은 컴파일러는 어디로?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번역을 하죠. 자, i가 10보다 적거나 같다면이 참일 때 옆으로 가보니까 세미콜론이 있어요. 내용이 없는 빈 문장이네? 그러면 참일 때 할 일이 빈 문장 그리고 일증가 조건이 참이면 여기 와서 빈 문장 이 빈 문장만 10번을 반복하고 i가 11이 되면 거짓이네. 그래서 빈 문장을 지나치고 다음 문장을 와보니까 printf를 실행해서 i 값 11이라고
한 번만 출력이 됩니다. 예전에 if문에서도 조건 다음에 else 뒤에 세미콜론 쓰지 말라 했던 기억 나죠? for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 뒤에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이 세미콜론까지만 반복하게 된다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포문의 기본 개념이었고 이제부터가 실제로 포문을 응용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이 힘들었다면 쉬었다가 다음에 심화 부분을 꼭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키 140부터 180까지 해당 표준 체중을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입력은 없고요. 키별 표준 체중 표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키가 140부터 180까지 변하죠? 변하는 거를 제어 변수로 활용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값은 하이트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표준 체중은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키에서 100을 빼서 0.9를 곱하면 표준 체중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반복하나요? 키가 140일 때부터 180일 때까지 얼마씩 증가하죠? 5씩 증가하면서 표준 체중 출력하는 것을 반복을 하죠. 자, 그러면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구해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반복할 일,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구하고 그 다음 키와 표준 체중을 출력하고 이것을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볼까요? 실행 결과를 보면 앞에 보기 좋게 이렇게 뭔가를 제목 같은 것을 붙여주죠. 이 부분이 printf 세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 키 140일 때부터 180일 때까지 표준 체중 찍는 것을 반복을 하죠. 이 for문이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하이트 140부터 5씩 증가시켜 가면서 180보다 적거나 같으면 반복하시오. 자, 현재 이 제어 변수에 맞는 표준 체중은 하이트에서 100을 빼서 0.9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죠. 이 값을 std weight에 저장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std weight는 0.9를 곱하니까 소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더블형이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키는 그냥 정수형으로 사용했어요. 여기 소수값이 없으니까. 자, std weight를 구한 다음에는 하이트와 std weight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이 포문으로 키에 해당하는 표준 체중표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포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1에서 n까지의 합과 1에서 n까지의 곱도 포문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우리 반에 있는 남학생 수, 여학생 수도 포문으로 작성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